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프린트몰 18페이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 부분을 하나 볼 건데, 요 사기 강박은 올해도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로 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그 강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우리가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 하자라는 의미가 들어와 있잖아요. 요 하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는 일치해야 안 해요. 일치가 되는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이분의 자유로운 의사 상태가 아니라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가 표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기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인데 조문상으로는 110조에다가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사기란 걸 한번 잠깐 봐볼까요? 갑이 집에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우리가 사기를 친다 그래요. 사기 친다. 그러면 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망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기망행위. 기망행위. 요 기망이라는 것은 일종의 속인다라는 의미고, 아니면 그릇된 관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기망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기망 행위에 의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에 빠지게 될 거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뜨리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의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전제가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의를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갑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의뢰한 사람이 강박을 했어요. 그럼 강박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폭행과 협박 이렇게 이야기하죠. 폭행하고 그 다음에 협박. 그래서 폭행과 협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폭행 협박에 의해서 누가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공포심에 빠지게 되고, 그 공포에 의해서 뭘 해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폭행협박에 의한, 을이 폭행협박을 한 거죠. 그럼 여기 공포에 들게 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고의를 전제로 하지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사기나 강박, 사기 위에다가 속아서 이런 의미고요. 강박은 뭡니까? 쫄아서, 이런 개념인데, 과실 동그라미 쳐볼래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고의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1번에 중대한 고지 의무,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 동그라미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 있죠. 자,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분양을 해요.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에 예를 들면 공동묘지라든지 또 아니면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지 의무를 이렇게 뭐예요?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건 부작위죠.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1번의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환 동그라미 쳐볼래요? 교환 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 동그라미요.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끊어요.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에도 끊어요.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우리가 요 시가 아니면 요걸 가격이라고 하는데 요 시가는 우리가 좀 속이는 경우가 있거나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시가는 착오의 문제가 나오거나 사기의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요 시가란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뭐라고요? 얘는 유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가를 분양합니다. 주택이 아니고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워를 조성하여 그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를 하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우리가 요게 뭐냐면 상가를 분양할 때 그 일종의 우리가 수익 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상 상가를 분양받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질 않더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뭡니까? 요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요건 분양은 나한테 사기를 친 거 아니냐 하고 갈 수 있는 건데 요것은 우리가 사기라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때렸어요. 사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수익률이 몇 %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 소송행위라는 걸 동그라미 칠래요. 소송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의사표시 아니에요? 이거 비통, 그 다음에 착사강 그러는데요. 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공통적 요소는 어떤 거냐면 비통, 착사강은 이건 소송행위라고 하는 거, 소송행위다 또는 공법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공법행위 이런 거에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비진이었다, 그게 착오였다, 그게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얘는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송행위는 착오, 그 다음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 동그라미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거에 불과할 때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또 혹시 강박이란 글자가 보이면 요 강박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외포라고 하거든요. 강박이나 외포의 내용이 나면 단어가 나오면 103조 있죠? 이 103조 취소할 수 있냐 무효냐 요건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가 비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비진이 해당되냐 안 돼요. 그래서 요 강박은 103조도 아니고 비진이도 아닙니다. 얘는 일단은 유효인 거고요. 단지 강박이니까 110조로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요건 가능할 수는 있어도 일단 103조 반사의 질서나 비진위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강박이에요. 강박 동그라미. 자, 6번에 강박 동그라미. 원래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 동그라미,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끊고요. 강박의 정도가 극심이라는 말 보이죠? 극심하여 의사표시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요. 완전히 박탈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강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데 강박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의사 결정이 완전히 뭔가 완전히 박탈당했다 그랬어요. 그럼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극심해서. 그럼 의사 무능력자로 봐요. 의사 무능력으로 보는데 그럼 의사 무능력이 되면 뭐가 돼요? 이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강박이란 글자가 보이면요. 두 개를 생각하세요. 하나가 취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효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번에 보면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 표시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 무능력이에요. 그러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자, 고소나 고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고소, 고발은 형사소송 절차에 불과해요. 만약에 내가 당신 뇌물 먹었죠. 저 고소 고발할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좀 공포심에 휩쓸렸다 하더라도 얘는 뭐예요?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것이지 요건 강박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고소 고발을 하면서 플러스 여기에 부정한 이익이 들어갔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다. 고소 고발을 이유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는 강박에 해당이 돼요. 얘는요 무효보다는 강박이 돼서 요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 요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강박 취소할 수 있다. 고소 고발 강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9번에 읽어볼게요.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강박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 끊어요. 부정한 이익을 동그라미 쳐줄래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할 때는 위법성이 있어 강박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은 강박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근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박이 될 수 있다. 예, 그 정도 정리해 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을 문꿔 주실래요? 요건 3자 사기 강박인데요. 자, 요걸 하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토지가 하나 있는데 자, 요렇게 병이란 사람이 요게 사기 강박을 쳐요. 사기나 강박을 치고 그 다음에 요 갑이란 사람이 누구하고요? 을이란 사람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원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요 갑하고 을이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친 거예요? 요 3자가 요 제3자가 사기나 그 다음에 강박을 이렇게 쳤다고 합시다. 사기 강박을 이런 식으로. 그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자, 여기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갑. 그럼 갑은 이걸 취소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무슨 취소요? 요 계약. 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자, 3자 사기 강박, 제3자 사기나 이걸 강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첫 번째 원칙은 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걸 취소하려면요. 이걸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불치게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갑은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요 매매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어요.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데 단지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이죠.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3자가 사기치는 바람에 내가 싸게 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자, 상대방이 상대방 병이 자, 뭐예요?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악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과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알았거나 여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이런 의미예요.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20번에 3자 사기에서 상대방의 상자, 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자, 그 다음에 알수라고 돼 있죠.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럼 3자 사기 강박은 요 계약은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얘가 상할 수가 아니면 취소가 안 되잖아요. 얘가 사기 강박 쳤다는 걸 얘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 갑이란 사람은 누구한테? 요 병이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갑이 사기 강박 당해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요 갑과 을 사이 이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은 누구에게? 요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상대방의 피용자 동그라미. 자, 얘가 피용자라고 해요. 얘가 고용주. 사장님이고, 아니, 고용주죠. 요게 고용주, 요게 뭔가 피용자. 그리고 이건 직원이에요. 요 직원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쳐가지고 요 사장님한테 싸게 팔아라 라고 한 거죠, 지금. 그러면 피용자에 의한 3자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너 사장님한테 싸게 안 팔면 너 묻어버린다 그랬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피용자의 사기 강박은 요 고용주가, 요 상대방이 얘가 피용자가 사기 강박 쳤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갑이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써놓으면 뭐라고 하냐면 피용자일 때 피용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할 수가 들어와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2번에 대리인 동그라미예요. 자, 대리인, 이렇게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란 것은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을의 대리인이에요. 을의 대리인.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한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할 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즉 을이란 사람이 대리인이 사기 강박 쳤다는 걸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상할 수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결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누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저 3자가 피용자일 때는 3자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일 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을 때는 요 상대방이 알았냐, 알 수 있느냐 따지지 않고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에도 21번에 사용자의 피용자는 3자에 해당된다 그랬죠. 상대방의 피용자는 3자에 해당된다. 다만 상대방의 피용자이더라도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시. 22번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입니다.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나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은 상할 수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비진이 통정,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